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제9차 한국 UAE 국방장관 회담에서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에 대한 구매 의향을 밝힌 것으로 드러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모하메드 알 보하르디 UAE 국방특임 장관은 서울에서의 회담을 마친 후 440km 떨어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를 직접 방문해 KF-21, T-50, 수영 무장 헬기 등 주요 무기체계 생산시설과 차세대 위성 관련 개발 현장에 깊은 관심을 표했는데요. 이는 UAE 측의 사전 요청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3월 20일 해외 군사전문 매체 아비아치 온라인에서는 한국의 KF-21이 아랍에미리트가 원했던 F-35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 UAE의 방산협력에 관한 심층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군사전문 기자 가스톤 디부아는 역사적으로 UAE 공군은 두 가지 공급처, 즉 오랜 기간 파트너십을 맺어온 유럽과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해왔고 현재 UAE는 기존 사용하던 전투기를 교체하는 과정에 있는 가운데 이제 새로운 파트너를 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초 아랍에미리트가 운용 중인 F-16 블록 60의 최종 교체를 위해 로키드 마틴 F-35A를 통합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이 스텔스 전투기 판매를 꺼려하면서 UAE는 새로운 스텔스기 대안을 찾아야 했던 것이죠. UAE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던 것은 바로 러시아제 무기였습니다. 이미 일전에도 러시아제 무기들을 구매한 적이 있었고 BMP-3 장갑차와 판치르 방공 시스템은 UAE에서 개발비의 일부분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스텔스기인 5세대 체크메이트 전투기 프로젝트에 관해 UAE 측이 자금을 조달해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체크메이트가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홍보된 유일한 국제쇼가 두바이 에어쇼 2021이라는 사실도 이러한 주장을 입증합니다. 그러나 UAE가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현 시점에서 러시아와의 어떠한 협력도 정치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인데요. 따라서 UAE는 기술 이전을 통해 성장하는 국방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군대를 계속 현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 하며 한국이 그 빈틈을 파고들 수 있다고 디브아 기자는 말했습니다. 그는 스텔스기인 F-35 라이트닝2와 체크메이트가 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KF-21은 UAE 공군이 첨단 장비들을 다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낮은 리스크로 뛰어난 무장을 지닌 스텔스기와 운용에 관련한 상당한 노하우를 이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알 보하르디 장관은 이번 내안에서 특히 한국의 방산 산업 역량을 높이 평가하면서 방산협력이 두 나라에게서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UAE 내에서 후티 반군의 핵심 인프라 공격에 대응해 작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올해 1월 예멘의 후티 반군과 아랍에미리트가 서로 공습을 주고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예멘의 이슬람 시아파 무장단체인 후티 반군은 드론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 공항 인근 연료 탱크를 공격했고 이 공격으로 인도와 파키스탄 출신 노동자 등 3명이 숨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자국 수도를 겨냥한 이번 공격을 간과할 수 없는 중대 사태라고 규정하고 반격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그에 따라 1월 18일 새벽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사나를 공습했습니다. 사실 아랍에미리트와 후티 반군의 긴장감이 고조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2019년 이후 군을 대부분 철수시켰던 상황인데요. 그러나 최근 후티 반군이 홍해 공역을 항해하던 아랍에미리트의 화물선 라와비를 납포하였고 아랍에미리트는 그에 대한 보복으로 예멘 남부를 거점으로 삼는 무장 세력인 거인 여단을 통해 후티 거점인 샤부아와 마리브 유전지대를 공격하면서 둘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았습니다. 후티 반군 대변인은 아랍에미리트의 정부군 지원이 게임체인저 구실을 해서 후티 반군을 화나게 했다고 하였고 반군 공보부 부장관인 나스루딘 아미르는 아랍에미리트가 예멘 내전을 격화시킨 책임을 물어 우리는 더욱 공세를 가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아랍에미리트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강력하고 검증된 다양한 무기를 신뢰할 수 있는 나라에서 도입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한국 방산 단일 계약 최고 금액인 4조 원의 천궁2 아랍에미리트 수출도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전 제규어 전투기 조종사이자 군사 전문 기자인 바이하이언 타쿠르는 UAE가 한국의 천궁2를 도입할 당시 인도의 아카시 대공 무기도 거론되었으나 한국의 무기 체계가 더욱 뛰어난 성능과 효율성을 갖췄기 때문에 도입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국방 전문가인 니틴 T2는 유라시아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UAE는 훈련기 도입 역시 계획 중인데 이러한 훈련기는 경전투기와 장비와 무장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1차 작전을 위한 화력을 충분히 갖추어야 할 것이라며 UAE는 주로 고급 기체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중국의 L-15와 한국의 T-50에 대한 관심에서 알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필리핀의 FA-50이 극단주의 무장단체를 겨냥한 성공적인 실전 투입은 UAE가 T-50 기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필리핀
필리핀군은 FA-50을 동원해 무장반군 세력의 거점에 공습과 포격을 하는 토벌 작전에 나섰습니다. 에드와르도 아니오 필리핀군 참모총장은 FA-50을 국가방위와 행사뿐 아니라 국내 작전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FA-50은 매우 뛰어나고 정밀했다라고 전했죠. 필리핀의 공격으로 주요 반군 지도자들이 제거되었는데 특히 미국이 테러 용의자로 500만 달러, 약 58억 원의 현상금을 건 이스닐론 하필론도 포함되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취임 당시 전 정부가 구매한 FA-50이 축하 비행에만 쓰인다며 FA-50 도입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성능의 만족감을 드러내며 36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하였죠. 여기에 최근 KF-21과 FA-50에 장착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국산 기술로 개발될 것으로 보여 방산 수출에 더 큰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방산 무기의 성공적인 수출을 위해 KF-21과 FA-50 같은 전투기의 장공직 미사일도 국산화하여 함께 세트로 해외 수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기술 제휴로 생산한 유럽산 미사일을 장착하면 향후 수출 시 기술적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될 천용 공대지 미사일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타우러스 미사일의 도입 및 기술 이전을 통해 개발에 착수하여 한국형 타우러스 미사일로도 불립니다. 성능과 디자인에서 독일의 타우러스 미사일 및 미국의 AGM-158, 제즘의 장점을 적절히 융합하여 설계한 것이 특징인데요. 타우러스 미사일처럼 이중탄도 구조를 차용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스텔스 디자인도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제 타우러스 미사일은 오래전부터 북한의 전략 목표를 타격하기 위해 준비되어 온 무기체계로 상당한 부피와 무게를 가지고 있어서 F-15와 같은 대형 기체에만 장착할 수 있었는데 이번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개발로 FA-50급 소형 기체에도 장착할 수 있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거리도 600에서 700km 대폭 연장하며 공대지 능력은 물론 공대함 능력도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개발 비용 8,100억 원, 그야말로 대형 프로젝트이죠. 2021년 9월 15일 국방과학연구소의 종합연구소에서 천용 미사일의 항공기 분리 시험이 성공했다고 발표되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천용 미사일은 비행 중인 F4 팬텀2 전투기에서 분리되어 날개를 펼치고 안정적으로 표적을 타격하였습니다. 한편 한국과 UAE의 방산 협력이 KF-21의 공동개발국으로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는 먹튀 인도네시아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군사 전문 기자 제이슨 로워는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에 공식적으로 한국과 관련되어 있지만 최근 라팔 구매 계약과 보잉 F-15EX 도입 의도를 내비치는 것은 한국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며 잠재적으로 UAE를 KF-21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은 UAE가 수입을 하든 혹은 그렇지 않든 모든 부분에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하였죠.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국방부에서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KF-21 분담금을 지속적으로 미루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이제는 T-50 고등훈련기의 계약금마저 미루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작년 7월 카이와 T-50I 훈련기 6대 및 항공기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을 체결하면서 총 2,744억 원을 지불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3개월 뒤인 올해 3월 31일로 연기하였는데요. 카이는 선수금이 입금될 시 제공시하기로 하였으나 역시나 입금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이를 5월 31일로 또 한 차례 미룬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KF-21 개발 분담금에 이어 이제는 T-50I 계약금까지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무기동향 추적 사이트인 디펜스 인더스트리 데일리에서 인도네시아가 프랑스 다소사와 맺은 라팔 전투기 도입 관련 문서가 공개되었는데 인도네시아는 36대의 라팔 매입에 관한 모든 합의가 이뤄져 이미 선금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에는 줄 돈은 없고 라팔 구입에는 쓸 돈이 있다는 것이죠. 문서에 의하면 21년 12월에 발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선금이 지불된 후에 발효가 된다는 점을 보아 작년 12월에 금액을 모두 지불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3월 22일에는 인도네시아 공군 참모총장인 파자르 프라시오가 라팔 전투기로의 전환 후보 조종사 명단을 올리면서 대대적으로 라팔 운용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죠. 이에 국내 네티즌들은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티즌의 반응을 살펴보면 항모와 3,000km 현무 뽑아서 침공해야 할 듯, 아니 개인 약속도 아니고 국가 간 약속인데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다. 무슨 기업도 아니고 한국가가 2,700억을 떼먹으려 하냐. 인도네시아는 돈 없으면 남아도는 섬이라도 팔아라. 진짜 돈이 없어 저러겠냐. 그냥 가지고 노는 거네. 역시 동남아에 이슬람까지 더해지니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계약금 지불 전까지 런닝맨 시청금지 보보라는 반응을 보냈습니다. 방산계약은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국가안보와 밀접한 사항이기에 반드시 국가 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신뢰를 깨버리는 국가에 끌려다니는 모습은 한국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국민들에게, 또한 피땀을 흘리며 첨단 무기 개발에 매진하는 국내 기술진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외쳐봅니다. 인니는 아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이라고 믿는 인도네시아의 머리도 깨라고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